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문학사의 걸작,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욕망과 허무, 그리고 사랑과 현실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여인의 불륜과 몰락을 그린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꿈과 현실 사이의 균열을 가장 서늘하고 정교하게 그려낸 문학의 진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장, 소녀 에마, 낭만이라는 독을 마시다. 노르망디 시골 마을의 한 수도원. 그곳에서 자란 에마는 어릴 적부터 시와 소설, 특히 낭만주의 소설을 즐겨 읽으며 자랐습니다. 황금 머릿결, 가녀린 몸, 그리고 눈동자에 반짝이는 환상. 그녀는 현실보다 더 찬란한 사랑을 꿈꾸며 언젠가는 자신도 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에마는 끊임없이 감정의 고향을 추구하며 현실에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이상향을 줬습니다. 그녀가 읽었던 소설 속에는 항상 고결한 기사와 운명의 연인이 등장했으며 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인생을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읽으며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고 춤을 추는 무도회장이나 파리의 살롱을 그리워합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인생은 치열하고도 감미로운 격정의 연속이었고 현실은 단지 그것을 기다리는 준비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기대한 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에마는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하지만 그의 무미건조한 성격과 반복되는 일상은 그녀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샤를은 성실하지만 둔감하고 낭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에마는 그의 순박함에 처음에는 안정을 느꼈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무감각한 세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식의 단조로움에서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눈부신 행렬도 없이 소박한 농촌의 혼례는 그녀가 꿈꾸던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실망에 빠지고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낭만은 현실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금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2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도피. 에마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처음에는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루돌프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루돌프는 부유하고 교양 있는 신사로 그녀에게 삶의 설렘과 열정을 안겨줍니다. 그의 품 안에서 에마는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당신은 특별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나 루돌프는 감정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마의 열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할 때 그는 뒷걸음질 칩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순간조차 알리지 않은 채 떠나버리고 에마는 이별의 충격에 병이 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 사랑은 곧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쉽게 타오르고 너무 깊게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위험한 감정의 중독자로 변해갑니다.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에마는 또 다른 남자 레옹에게 기대게 됩니다. 레옹은 지적이며 섬세한 감성을 지닌 청년으로 에마는 그에게서 진정한 낭만을 느낍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정의 형태로 시작되지만 곧 열정적인 연애로 이어집니다. 파리에서 재회한 둘은 한껏 치장된 사랑의 무대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열정과는 온도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에마는 점점 더 요구하고 레옹은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피로와 냉담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랑은 에마에게 현실에서의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탈출은 매번 미끄러지고 그녀의 감정은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에마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도피는 순간의 위안일 뿐 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3장. 허영의 덫, 소비의 늪. 에마는 사랑뿐 아니라 화려한 삶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합니다. 고급 드레스, 보석, 향수, 벨벳 커튼과 프랑스식 실내 장식. 그녀는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비하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공허함을 메꿔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을의 장사꾼 류레는 에마의 이러한 욕망을 잘 알고 무차별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며 그녀를 더욱 깊은 빚더미로 몰아넣습니다. 그녀의 소비는 단지 물질을 넘어서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며 에마는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귀부인의 삶을 흉내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시골의 의사 아내가 아니라 파리의 사교계 여성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 이미지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녀는 상점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주문했고 종종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무리한 소비를 지속합니다. 때로는 허세 가득한 파티를 열고 자신이 얼마나 세련된지 자랑하려 합니다. 그녀는 외부의 화려함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그 공허는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빚은 쌓여가고 채권자들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샤를 쫓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마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돈을 얻기 위해 몸을 팔 의사까지 내비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은 내면의 허기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려 한 모든 것은 결국 그 화려함 아래서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비극의 끝자락. 에마는 결국 비소를 삼키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녀의 죽음은 극적인 장면이지만 동시에 참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그 어떤 위대함도 없이 무너진 환상의 끝자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움이 사라진 진실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에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펼쳐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고통뿐. 현실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여인의 몰락을 넘어서 낭만에 중독된 인간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맞게 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못했고 끝내는 자신을 해체해버리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종결했습니다. 샤를은 아내의 죽음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며 그녀가 왜 그토록 불행했는지를 되돌아보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는 아내의 연애 편지를 발견하며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도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사랑은 한결같았지만 너무 늦고 너무 무능했습니다. 보바리 가문은 그렇게 몰락하고 삶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에마의 죽음은 곧 잊혀집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특별한 삶은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평범한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비극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려운 파멸입니다. 5장. 우리 아내 에마. 보바리 부인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읽히는 이유는 에마의 모습이 시대를 넘어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더 나은 무언가를 꿈꾸는 눈빛, 현실에 대한 저항과 환상 속으로의 도피. 그것은 단지 에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플로베르는 이 소설을 쓰며 오직 한 문장을 위해 하루를 보낼 만큼 집요했고 결국 인간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정밀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그래서 읽을수록 무섭고 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작품은 또한 여성의 자아, 사회적 억압,
결혼이라는 제도의 민낯을 드러내는 현대적인 문제의식도 품고 있습니다. 에마는 단순한 불륜 여성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자기 욕망을 좇다 무너진 인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녀의 몰락이 너무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 충실한가? 혹은 누군가의 인생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며 진짜 자신의 욕망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바리 부인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거울을 들이밉니다. 당신 안에는 몇 %의 에마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단순한 불륜 소설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구조를 해부한 정밀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꿈과 현실, 낭만과 허무, 그리고 삶의 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